매교동에서 9,800세대 나옵니다. 물량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안전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있어요. 화성도 많고요, 수원도 많고, 용인도 많고, 고양도 꽤 있고, 성남도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파고들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매수자 입장에서 물량이 이제 예를 들어 수원을 예를 들게요. 수원이 2022년도에 그 매교동에서 9,800세대 나옵니다. 매교역 바로 앞에 이제 2022년 이후부터 물량들이 당장 이제 올해 여름부터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9,800세대. 그리고 영통구의 원천동에서도 한 1,500세대 나오고 망포동에서도 2,500세대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물량이 2022년하고 2023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2024년도에 물량은 좀 많이 줄어듭니다.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부동산은 최소한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물량이 많은 시점에 들어가서 2024년까지 물량이 많은 시점을 2년을 보유하고 그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수원의 영통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 물량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가격들이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지 말아야 되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공포스러운 입주 물량은요. 매수자한테는 기회고요. 매도자한테는 버티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입주 물량은요.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한때예요. 한때. 이 한때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시장이지만요. 뭐 제가 수원을 예를 들면 수원은 신분당선도 있고 분당선도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데도 있고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데도 있고 기존 아파트 중에서도 키 맞춤을 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물량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용인시가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용인시는요, 사실 기흥구가 있고 수지구가 있고 처인구가 있죠. 이 용인시 크기가 얼만큼인 줄 아세요? 서울시랑 크기가 비슷해요. 용인시가. 그러면 행정구역이 3개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큰 지역이 어디냐? 처인구예요. 제일 작은 지역이 어디냐? 수지구가 작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봐야 돼요. 특히 기흥구랑 수지구는 좀 묶어서 봐도 되는데 물량에 대한 어떤 피해를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조금 별도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다른 만큼 용인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도 있고 도시화가 되지 않은 데도 있고 섬처럼 도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달리 봐야 되는데 만약에 물량을 볼 때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 처인구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양지라든지 모현읍이라든지 고림동, 김량장동이라든지 이동읍이라든지 유방동에 물량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흥구는 입주는 조금 있고 수지구는 당분간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용인시에 물량이 많으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야죠. 구읍 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 그러면은 처인구에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흥이나 수지구는 다른 동네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됩니다. 처인구의 입주 물량을 보고 기흥구와 수지구에 공포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흥구는 분당선과 신분당선, 그 다음에 GTX 노선들이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지적으로 처인구랑 다르고 처인구 중에서도 사실은 이 쭉 가면은 도농복합도시도 있고요. 되게 서울과 연계성이 처인구 좀 안 좋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처인구를 봐야 돼서 처인구의 입주 물량을 보고 용인 전체를 판단하지 마시고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어떤 지역, 그 지역은 어디죠? 수지구와 기흥구죠. 근데 이 수지구와 기흥구는 또 수원에 있는 영통 쪽하고 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하고 차라리 비교를 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용인 같은 경우도 분당선하고 신분당선 서울의 일자리랑 연결해 준 노선이기 때문에 이 지역 중심으로는 사실은 지금 들어가도 안전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인프라도 좋고 교육도 좋고
그리고 서울 일자리랑 연결이 쉽게 되는 데도 있고, 예, 요런 데를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물량 같은 게 처인구가 아니면은 지금은 상관이 없는 시기예요.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고양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능곡지구나 지축이나 삼성 덕은에서 거의 이제 8,100세대가 이제 2020 이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틈새가 될 수 있는 게 능곡 주변은 화정도 좋고 사실은 원당 쪽에서 정비사업 물건 중에 저렴한 물건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물량이 조금 나오면은 주변에 가격이 조정된 데가 있을 건데 그런 데를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고양시 전체로 볼 때 고양시 내에서 일산 서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진입할 때 주의할 점을 가지고 입주 물량을 바라봐야 되는 게 3기 신도시는 창릉의 입주 시기가 아마도 지금의 1기 신도시에 있는 재건축 물량하고 비슷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입주 시기가 맞춰진다면은 그러면은 생애 주기에 은퇴가 가까우면요 중간에 매도한 전략이 낫고 생애 주기가 젊으면요 준공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일산 서구랑 동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일단은 고향은 물량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성남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나와요. 수정구에 뭐 2023년 이후부터는 5,924세대가 나오거든요. 뭐 지금 뭐 산성역 자이 푸르조가 이제 특히 뭐 4,700세대 이상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도 중원구 같은 경우도 2020년 11월 달에 이제 유명한 아파트죠.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이라는 아파트 5,300세대 나오죠. 2020 중앙동 같은 경우는 신흥역에 이제 랜더스원, 하늘채 랜더스원이 2,400세대 정도 나오죠. 이 동네는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량이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이요. 내 재정에 맞게 그냥 진입하면 되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물량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량이 가격을 잡을 수 있는데 물량이 가격을 잡을 때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상급지입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진입하고 입주 물량이 없을 때 나오는 보편적인 전략을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동네가 사실 제일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데가 과천입니다. 그리고 분당 쪽입니다. 그리고 성남입니다. 이렇게 1, 2, 3입니다. 거의. 여기는 상급지기 때문에 보편적인 물량에 대한 전략들 매도 시기만 잘 잡으면은 입주 물량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동네입니다. 뭐 입주 물량 많을 때 진입하고 입주 물량이 없을 때 나오는 보편적인 전략을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물량이 많은 곳이 화성이죠. 화성 같은 경우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 지역은 서울시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서울보다 더 큰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화성은 봉담까지는 괜찮은데 봉담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은 택지 지구들이 일부가 있어요. 근데 이 일부 지역들이 규모나 인프라가 조금 적어서 섬처럼 단지가 형성된 곳이 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데서 물량이 좀 또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별개로 보고 이 물량에 진입하는 거를 조금은 지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성은 봉담하고 반정 정도에서 조금 물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물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물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시장이 어지러워요. 그리고 경기도는 물량이 많습니다. 물량이 많은데 특히 많은 데가 이제 뭐 이런 수원이라든지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량이 많이 나온다에 그냥 공포를 가지는 게 아니라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 입장에서 전략을 다르게 해서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포스럽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공포를 적응하고 대응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2, 3년 정도 많이 나오고 3년 후에 적어지는 진보하는 지역이 입성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제가 수원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역이 큰 지역과 완전히 생활권이 다른 데는요 동일한 지자체 뭐 용인시라고 하더라도 처인구와 별도로 기흥이라든지 수지기를 바라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량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혼란의 시기에 물량의 공포에 피해자가 되지 말고 물량의 공포를 잘 이용하는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좋은 수혜자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특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무주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